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자위권 행사 시사 발언을 계기로 중일 갈등이 급속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적 경고를 넘어서서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갈등이 우리나라 외교 안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짚어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발점부터 한번 볼게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달 초에 유사시 일본의 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 정확히는 타이완 유사시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워딩이었는데, 홍현익 원장님께서는 이 발언을 정확히 어떤 뜻으로 다카이치가 했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글쎄, 의도적으로 도발했다기보다는 네. 그 야당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을 했는데, 네. 질문한 내용이 그 대만에 중국이 이 해상 봉쇄 자주 하잖아요. 네네. 해상 봉쇄를 하는데 미군이 그 해상 봉쇄를 풀어주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을 때 네. 중국이 함대 같은 무력을 사용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네. 그걸 저지하고 나서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무력을 동원해서 함대 같은 무력을 동원해서 중국이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존립위기 사태라는 걸 국가가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 국가 생사의 문제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존립위기 사태에 처하면 군사력을 동원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군사력을 보내겠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아니 내가 대만 봉쇄를 하는데 미군이 좀 왔다고 그 미군하고 충돌하는데 일본이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네. 하니까, 그렇다면 일본은 중국하고 전쟁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봉쇄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강하게 대응을 했는데, 시발점을 보면은 네.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그 우리 대통령은 다카이치하고도 굉장히 얘기를 잘했고, 네네. 시진핑 주석하고도 다카이치와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얘기를 아주 화해롭게 잘했는데, 이 중일 간에는 다카이치와 시진핑은 냉랭하게 거의 뭐 축하한다는 인사도 안 했고요. 다카이치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도 축하 인사를 안 했고요. 거기다가 다카이치는 중국의 인권 문제 또 대만 문제 이런 얘기를 해서 남중국해 문제까지 중국이 싫어한 얘기를 다, 일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냉랭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 주석이 다카이치는 언젠가는 한번 약호를 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게 이런 일이 나왔다 벌어졌기 이거죠.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시발점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지금 여러 가지 그 일본과 중국 사이에 이제 언급할 수 있는 여러 현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장면이 또 떠오르냐 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와서 네. 일본 언론들이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사고, 미일 동맹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나온 발언이 아닐까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들었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론으로 보면 네네. 이런 얘기를 하고도 지지도가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있을 예.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아베 총리의 후회라고는 하지만 아베 총리가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일본의 해상함을 탑승을 했는데, 네. 다카이치는 미국의 항공모함에 같이 탑승을 해서 팔짱도 끼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뭐 미국하고 영국 총리가 미국 저 대통령한테 삽살개처럼 굴었다 뭐 이런 거와 비슷하게 행동을 한 측면이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일본 국민들은 뭐 별로 거기에 구애되지 않는 것 그래요. 같아요. 안 되니까 네. 다카이치는 전혀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여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국내 네. 정치적으로. 자,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게 된, 이 발언으로 갈등이 격화되게 된 게 이제 이른바 중국의 원차이나 원칙, 타이완 절대 양보하지 못하고 타이완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거는 거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이제 중국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자 원차이나 정책이랄까요, 원칙이랄까, 요거가 어떤 건지 플러스 네. 여기에 대한 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또 인식은 어떤 거예요? 예, 원차이나라 그래서 뭐 대만은 중국 땅이다 뭐 예. 그렇게만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요. 네네. 타이완의 역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완이란 나라가 독립국으로 존재한 적이 거의 없고 네. 청나라 때도 중국에게 거의 복속되다시피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중국 땅은 아닌. 그러니까 인종도 다르고 네. 좀 차별화된 인종인데 차별화됐는데 중국에게 복속은 해서 조공도 하고 뭐 하지만 중국 땅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뺏어갔어요. 타이완을 복속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런데 이 타이완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은 그 과거에도 청나라에게 복속됐었고 이제는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 네. 일본에게 특별히 더 악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이 중국한테 조공도 하고 뭐 네. 4대 교린을 했지만 우리가 복속됐다고 여기진 않았고 네네. 그런데 일본한테는 복속됐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심한데 대만에 가보면 느끼실 텐데 금방 느끼실 텐데 일본에 대해서는 반감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런데 이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민당에 들어와 가지고선 국민당에게 복속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다시 또 청나라에 이어서 중국에 복속됐다라고 생각하지 우린 중국 땅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되니까 장개석의 그 부하들이 전부 이제 거기로 갔죠. 그러니까 국민당의 지배를 받은 거죠. 네.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은 자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저 타이완에 있는 원주민들은 아니다. 우린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타이완의 주권 행사를 막고 네.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하고 수교하고 그럴 때 한국도 수교할 때 원차이나 정책을 인정했거든. 그 네네. 얘기는 대만은 중국 땅이라는 걸 다 인정한 거예요. 그로부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한다거나 할 때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사활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자기가 한때는 지배했던 땅이니까 좀 감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타이완에 대해서 뭐 영토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안 좋아하는 얘기라니까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뺏긴 것도 억울하다. 네. 그런데 감히 니들이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갖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그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참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현직인 것 같더라고요. 현직인데 네네, 다카이치 맞습니다. 총리 겨냥해서 멋대로 들어오면 목을 베겠다. 와, 아무리 그래도 주재국 총영사가 주재국의 정상에게 이런 극언을 퍼붓는 경우를 혹시 원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는 그냥 자기네 정부에서 이거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어떻게 인도스를 용인을 받은 건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하면 상례가 네. 페르소나 논그라타라 그래서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외교관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러진 못해요. 예, 처치. 외교관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외교관 특권이 있으니까 네네. 단지 이제 쫓아내는 거죠. 네. 너네 나라 돌아가. 그래서 쫓아버리는데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이 사람을 출국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은 좀 있고 네. 야당 정치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거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배짱이 든든한 사람인 것 같고요. 과거에 이스라엘도 이제 중국이 보기에는 좀 네.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나운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얘기를 과거에도 한 사람은 분명한데 네. 중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항의할 때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일개 외교관의 개인적인 발언에 논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용납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속으로 웃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거꾸로 너 잘했다. 그럴지도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일본으로서도 이 사람을 쫓으면 더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네. 일단은 참고 있는데 상황이 나빠지면은 쫓아버릴 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가 정작 궁금한 거는 과연 우리나라의 이 두 나라 갈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보시기에 우리 뭐 기업이라든지 우리 뭐 국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의 어떤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데 뭐 어떤 영향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10여 년 전에도 비슷하게 이제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네. 이거 역시 이제 저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뺏어갔다가 네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지배했다가 그 일본한테 반납을 했어요. 예, 예. 만약에 미국이 센카쿠 열도를 중국에 반납했으면 중국 땅이 됐을 텐데 예, 예. 일본에 반납했으니까 일본이 자기 땅이라 그러고 중국은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도 이제 이 근방에서 센카쿠 열도 근방에서 어업을 하던 그 배를 납포해 가지고 중국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히토류 제재까지 이제 가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중국은 한국한테 같이 좀 친하게 지내자. 일본 나쁜 나라 아니냐 막 그런 이제 그러고요. 저 일본은 또 우리가 같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런데 중국에 같이 대항하자 뭐 이래서 우리가 양쪽으로부터 이제 구애를 받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해 보는 거는 딱히는 없습니다. 딱히는 그래요? 없는데 예, 예. 장기화되면은 결국은 미국은 일본 편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한미 관계를 생각해도 우리가 좀 곤란한 왜냐하면 선택을 강요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이제 다카이치가 예. 셔틀의 결화 그래가지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 8월 달에 일본을 먼저 가서 이시바 총리 만나고 미국을 갔지만 네. 그렇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경주에 왔기 때문에 이 셔틀의 결화 온 거라고 치면 이번엔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가야 되는데 아직 중국엔 가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초청을 내년 초에 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러면은 중국에는 아직 취임하고 한 번도 안 갔는데 네네. 일본은 2번을 가냐. 그럴 때 이제 난항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자, 근데 이 와중에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독도 문제가 이슈로 네. 떠오른 건데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악성 언행이다 하고 결과적으로 독도 문제에 중국이 우리 편을 막 네. 들고 나섰습니다. 네. 이거 원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되는지 업을 떠나서 중국으로 네. 볼 땐 찬스를 본 거죠. 예. 다카이치가 본래 독도 자기 땅이라 그러고 네. 독도를 이제 다케시마라 그러잖아요. 다케시마의 나라를 맞아서 네. 거기에 이제 차관점이 갔는데 지금까지는 행사에 장관이 가야 된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네, 네. 독도는 늘상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일본의 도쿄에 영토 주권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거 전시하는 회관입니다. 네네. 근데 그걸 더 확장해 가지고 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항의를 했거든요. 네네. 그거를 딱 틈타 가지고 한국의 입장이 맞다. 네네. 일본은 악행을 멈춰라. 아직도 침략했던 제국주의적 근성을 못 버렸냐. 뭐 이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동조를 구하는 건데 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울 거 없고요. 네. 중국이 우리 편 들어주는 건 나쁘지 않고 그 대신에 우리가 중국한테 고맙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고맙다 그러면 또 말에 꼬리가 꼬리를 물리니까. 그렇죠. 네. 자, 역시 이제 관련되는 얘기예요. 뭐냐면 주변국들 이제 반응을 짚어보면 뭐 주변국이라 해봤자 러시아 뭐 미국 이 정도인데 러시아는 일본 비판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사실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동안 뭐 남중국 해상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타이완 문제 이런 데 적극적으로 좀 발언을 해왔잖아요. 근데 미국도 입장을 냈습니다. 냈어요? 네네. 최근에? 네,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네. 그때 2012년 그때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이 있으면 대만은 지금 나온 이슈고 네네네. 대만이 아니라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은 센카쿠 열도입니다. 네. 중국말로는 다오이다오. 그렇죠. 그래서 조오도라고 하는 네네. 그 섬에 대해서 영토 분쟁이 있는데 그 당시에 2012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비판하면서 네. 그 센카쿠 열도에까지 미일 동맹이 영향을 미친다. 미일 동맹이 이거에서 센카쿠는 우리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네. 국무부에서 이 미일 동맹을 다시 확인하면서 센카쿠 열도에까지 미일 동맹에 영향이 미친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라는 언급을 했군요. 네네. 예, 센카쿠 예. 열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미국이 중국에 반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네. 일본에다 반납해 놓고 중일 간에 어떻게 보면 쌈을 일부러 붙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좀 역사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청일전쟁 돼버렸네요. 때 일본이 뺏어간 건데 중국에 줬어도 무난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걸 두고 미일 동맹에서 그것까지 지킨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으로서는 만약에 센카쿠 열도의 무력 행사를 하면 미국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대만 예.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죠. 예. 대만 언급은 안 했는데 네. 이게 결국은 그게 예. 결과적으로는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가요? 대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큰 그림으로 대만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아마 내년 봄이나 4월 달에 베이징 간다는데 그때나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때도 사이가 좀 안 얘기가 갈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편가름 얘기를 하셨는데 예, 러시아 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쓴소리 많이 했던 마리아 자하로바라고 하는 대변인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이 일본은 2차 대전 때 그 침략 근성을 아직도 못 버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중국 편을 노골적으로 들었고요. 네네. 북한도 유엔에서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되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과거나 반성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러시아하고 북한은 중국 편 노골적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국무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일본 편을 들었고 네. 대만의 총통도 그 대만은 지금 저 중일 간에 그 저 수산물 가지고선 중국이 그 규제를 했잖아요. 네네. 그걸 요번에 풀어줬다가 다시 또 규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대만은 총통이 그 일본 스시를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수산물 이거를 다 풀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 노골적으로 일본 표를 들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만 중립적인 위치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 저기 원장님 보시기에는 일단 중립적인 위치를 견제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롭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우리가 어디 편 들 필요 없고요. 대통령께서도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리창 총리도 만나고 다카이치 총리도 만나서 우리는 중일 간의 갈등에 있어서 하등 손해 본 게 없다. 우리는 균형의 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의 분쟁에 공연이 너무 불필요하게 뛰어들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이게 과연 이 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어느 선에서 봉합될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저 군사적으로 네. 중국이 남부, 중부, 북부에서 계속 훈련을 해대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훈련을 본래는 남부 하나만 할 정도인데 갑자기 중부에서 하다가 최근엔 또 북부에서까지 하고요. 네. 청일전쟁에서 격전지에서도 군사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도 항공모함동원에서 훈련하고 네네. 또 일본의 방위상은 이 저 대만 인근에 있는 중국에 아주 근접한 섬에다가 요격 미사일 배치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지금 대립하는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객 가지 말라 그러고 유학생 가지 말라 그러고 하는데 지금 아직 안 한 거는 히토류. 네. 그 대신에 우리한테도 불똥이 튄 거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금 일본이 의장국이어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거를 내년 1월쯤 하고 싶어 했는데 네. 중국이 안 하겠다라 그래서 연기했고요. 예. 아마 쉽게 내년 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는 하고 싶은데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은 자기가 한 얘기를 사과하거나 취소하지는 않으면서 네. 그냥 어영부영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중국은 어림도 없다. 네. 우린 끝까지 따지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중국이 전선을 넓혀가는데 끝 마지막에 가서는 히토류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 최고로 가는 게 아닌가.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이렇게 무역 분쟁을 하면서 히토류를 어떻게 보면 큰 재미를 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와, 미국이 히토류에 저렇게 취약한가 이런 것들 전 세계가 지켜봤는데 네. 일본도 취약합니까? 일본은 2012년 때는 중국에서 히토류를 의존도가 90%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에 굉장히 다변화했어요. 우리도 그 공급만 다변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꽤 해서 지금 60%. 오. 그렇지만 60%도 작은 게 60%도 아니죠. 크긴 크네요. 작은 게 아니니까. 그래도 많이 낮췄네요. 그러니까 선뜻 중국도 그 카드를 안 쓰고 있는데 결국엔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더 격화되면. 네네. 자,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뭐 직접 불똥이 튀진 않겠지만 우리 외교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더 격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별로 잘 대응 방안을 마련은 해야겠네요. 어차피.
글쎄 뭐 근데 가능한 언급 피하면서 네. 그대로 가는 게 제일 좀 신중하고 네, 조용하게 좋을 것 같긴 간섭하지 한데요. 않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일본에 가는 관광객 다 규제했기 때문에 네. 규제라는 게 가지 마가 아니라 안 갔으면 좋겠다. 위험하다. 그리고 중국에서 일본에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한 사람들에게 네. 저 취소하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아무 돈 내지 않고 그냥 무벌금 취소가 가능하게끔 그래요. 조치가 돼가지고 거의 못 가게 하는 거네요. 그래서 중국도 손해를 보긴 보죠. 보지만은 중국은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니까 감당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중국의 제일 관광지가 한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우리가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주도나 일본 안 가는 수요가 우리나라로 온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상당수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로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나서서 한국도 뭐 한마디 해라 뭐 이렇게 선택을 강요할 때 아마 모종의 압박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여긴 적극적이지는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아직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중일 갈등인데 만약에 이제 약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요소가 여기 만약에 가미 된다면 미국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한미군도 좀 넓게 이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넓게 사용하려고 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거 이제 건조하기로 하면서 뭐 중국을 어떻게 감시하고 이런 면도 이제 측면이 이제 시작될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우리한테 갈등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강요하게 되면 이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글쎄 뭐 우리가 중국 편을 든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까지 하신 얘기의 입장을 보면은 네.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을 좀 견제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는 당연하지만 네네. 미국도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교역을 다 하고 5천억 달러 이상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린 이웃나라고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우린 더 중국한테 취약한데 네. 당연히 당당하게 우리도 중국한테 할 건 하고 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벌면서를 해야 되는데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면에 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적극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그럴 때 중국이 이제 벌면소리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중일 갈등이 계속되면 계속 자제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미국의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도 우리한테 모든 걸 다 그냥 갑행세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건 네. 우리가 안 도와주면 미국은 중국한테 장기적으로 해양 지배력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도 미국에서 지금 50개 이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네. 우리나라 아니면 거의 건설할 데가 없어요. 네네.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우리의 건설비보다 2배 이상 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 3,500억 달러 투자하는데 사실 3,500억 달러 투자가 그게 말이 됩니까? 관세를 안 내다가 갑자기 25% 매겼다가 10% 낮춰줘서 15% 매기니까 3,500억 달러 투자해라. 네. 사실 말이 3,500억 달러지 2천억 달러는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 주는 네. 거고요. 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죠. 그다음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 예, 조선업. 그다음에 1,000억 달러는 에너지 수입. 네. 네네. 그다음에 개인 기업들이 1,500억 달러 또 삽니다. 네네.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다 토탈, 합치면 6천억 달러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요. 너무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네네. 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외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아까 말씀하신 4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진 지금 시점에서 그 정상회담입니까? 네. 사실 지난 4월 달에 최고도로 미국이 중국에 145% 관세를 매겼는데 네. 그때까지는 중국이 한 걸음 뒤로 조신하게 대응하다가 네. 그때 145%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관세가 의미가 없다. 우린 미국에 수출 안 해도 좋다. 네. 그러면서 중국도 한 90%인가 관세를 매겨버렸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145대 뭐 115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꼬리를 내렸어요. 네. 꼬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110%씩 둘 다 까부시기 하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55% 내 35%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연장해가지고 오다가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미국이 또 과도한 행동을 했어요. 네, 한번 네, 뭐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대기업들 규제를 했는데 그 대기업의 자회사도 못하게 해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삼성 같은 데 보세요. 삼성의 회사가 몇 개입니까? 50개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도 몇 개에서 다 자회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자회사들까지 다 못하게 하니까 중국이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류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제재를 가했는데 제3국에 수출한 히토류도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면 우리한테 허가를 받더라. 이게 미국이 옛날부터 써오던 수법인데 그걸 네. 딱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또 꼬리를 내렸어요. 거기다 대두 콩을 네. 안 사니까 트럼프의 텃밭인 농민들이 트럼프한테 난리를 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다시 고개를 숙여서 지금 다시 관세가 없애고 저 자회사 투자하던 거 그 규제하는 거 없앴고 그다음에 중국은 히토류 추가 규제한 거 1년 네. 유예 일단 봉합된 거죠. 했는데 거기다 하나 더 준 게 있어요. 미국이 펜타놀에 대한 규제로 20% 네. 관세를 매겼는데 거기서 10%는 그냥 깎아줬고 또 10%도 중국이 성의를 보이면 또 깎아주겠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공연히 추가적인 싸움을 걸어가지고 10% 관세만 또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간다면 네. 거기서는 이제 한판 승부가 벌어질 텐데 그때까지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다원화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때도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중국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순방 외교 얘기. 이 대통령 중동, 아프리카 순방 외교. 자, 뭐 방산, 원전, 바이오, 신경제 협력 이런 개념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번에 뭐 아주 성과가 상당하고요. 물론 뭐 바로 그냥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서는 방산에 원전에 거기다가 AI 네.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아랍에미레이트가 AI 강국이 되려고 그래요. 네네. 한국은 아시아의 허브잖아요. 네네. 이제 젠슨 왕이 우리한테 26만 개 GPU 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아랍에미리트하고 그 원전도 협력하고 방산도 같이 공동 생산해서 수출하자. 거기다가 AI까지 했고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제일 성과가 크고 카이로에 가서는 이집트에서는 샤인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방산 같은 그러니까 안정, 스터빌리티, 그다음에 하모니, 조화, 그다음에 I가 이노베이션 혁신, 네네. 네. 그다음에 N이 네트워크, 그다음에 E가 에듀케이션 네네네. 교육. 그래가지고 이런 교육 문화까지 협력하는 건데 거기 대통령이 카이로 공항을 또 우리가 개건을 해달라 그래서 4조인가 그래요. 예. 그거를 개건해주고 관리까지 해달라. 그런 것도 얻어냈고요. 그다음에 더 튀르키예는 우리랑 이제 혈맹이나 마찬가지인 6.25 때 세계에서 16개 나라가 보냈지만 4등으로 많이 2만 1,000명이나 우리 보냈어요. 그래서 형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지금 엄청나게 큰 원전을 짓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한국한테 이제 협력을 요청해서 MOU도 체결하고 네. 그다음에 방산도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같은 데서는 가자지구의 개건 사업 뭐 이런 네. 것도 하고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데는 또 러시아하고도 친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같이 우크라이나 진출하고 이런 것도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성과가 크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원장님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자, 이제 첫 해 대통령의 다자외교 일정 사실상 이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외교 안보 이 분야에 어떤 점에 특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정책을? 네, 일단은 한미 간의 현안이 팩트 시트까지 나와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됐지만 그거를 추가 작업을 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실히 한국에서 건설하는 걸 마침표 찍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관세 같은 거 아직도 안 내렸을 거예요. 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야 이게 15% 내려지는데 이거 빨리 내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굉장히 신뢰관계 다 구축이 됐는데 아직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안 됐습니다. 네. 중국하고도 대통령이 내년 봄 이전에 방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하고 만나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설득해서 만나도록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하고 비우호 관계가 됐는데 네네. 러시아에 지금 140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엄청난 이득을 남기다가 지금 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들 기업도 보살피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는 조금 회복하는 국면에서 전쟁이 끝나서 바로 관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